서울발 제주행 비행기 안은 이륙 후 30분이 지나자 조용해졌다. 22A 좌석에 앉은 김보라는 창밖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8살 그녀는 공군 대위로 6년을 복무한 후 이제 막 민간인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다.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 강인한 체형 때문에 종종 남자로 오해받았지만 오늘은 특히 신경 쓰였다. 옆 22B에 앉은 이보은은 25살 대학 후배이자 3년째 비밀 연인이었다. 보은이 조심스럽게 보라의 손등을 스치자 보라는 재빨리 손을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 많아. 그 순간 뒤쪽 24열에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야, 저 남자 봐, 여자랑 손잡으려고 하네. 완전 게이 아니야? 웃음소리가 터졌다. 레즈비언인가? 요즘 그런 사람들 비행기 타도 되는 거야?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려 힐끔거렸다. 보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보은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보라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공군에서 호출부호 블루이글로 불리던 F-15 조종사였다. 훈련 중 추락 직전 동료기를 구해 영웅이 됐지만 군대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은과 함께 모든 걸 숨기며 살았다. 기내 방송이 울렸다. 김보라 승객님, 공군 시절 호출부호 블루이글로 기장 이준호 대령이 격려드립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기내가 순간 얼어붙었다. 승객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사람이 여자였어. 공군 파일럿이라고 오해했네.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보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보라야, 너 요즘 여자랑 다니는 소문이 돌던데 사실이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보라는 전화를 끊으며 보은을 바라봤다. 보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둘은 택시를 타고 보은의 원룸으로 향했다. 그날 밤 보라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군대에서 만난 첫사랑 보은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몰랐던 마음. 하지만 가족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은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무서워. 그런데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다음 날 아침 보라는 공군 동기에게 연락이 왔다. 너 어제 비행기에서 난리 났다며. 기장님이 직접 방송한 거 알아. 그런데 너 진짜 블루이글 맞아. 동기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보라는 불안했다. 소문이 퍼지면 군 예비역 신분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보은의 부모님도 연락이 왔다. 보은아, 그 여자랑 헤어져라. 우리 집안 망신이다. 보은은 울면서 보라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나 이제 어떻게 해지. 보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그날 저녁 보라는 보은을 데리고 강남의 작은 카페로 갔다. 보은의 눈은 여전히 붉었다. 보라는 보은의 손을 꼭 잡았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싫어. 그런데 이제 그만 숨고 싶어. 보은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대학 때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너는 강하고 솔직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가족이 문제야? 보라의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었다. 엄마는 전통적인 가정주부. 보라가 공군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성애 소문이 돌자 완전히 변했다. 보라는 회상했다. 군대 첫 해 훈련소에서 보은을 만났다. 보은은 행정보조로 왔고 보라는 조종 훈련 중이었다.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가까워졌다. 첫 키스는 비밀 훈련소 뒤편에서였다. 그 후 3년 내내 몰래 만났다. 군대 규정 때문에 언제든 제대될 수 있었다. 이제 민간인이 됐는데 사회는 더 잔인했다. 카페를 나오자 보은의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보은아, 이 여자랑 당장 헤어져.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스트레스 때문에. 보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보라는 오빠를 노려봤다. 당신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오빠는 코웃음 쳤다. 레즈비언이라니 집안 망신이다. 보라는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보은은 집에 가지 않고 보라의 집에서 잤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다음 날 보라는 공군 본부에 들렀다. 동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블루이글 소문 들었다. 축하해. 그런데 조심해. 군대 내 LGBT 단체가 생겼지만 아직 위험해.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공군 파일럿 성소수자 관련 기사가 나왔다. 보라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껐다. 보은이 말했다. 나도 나올게. 함께. 하지만 보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일주일 후 보라와 보은은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또다시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SNS에 올라갔다. 블루이글 레즈비언 논란.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보라는 전화기를 껐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항공사 지상직이었는데 LGBT 때문에 이미지 문제라고. 보은도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보은의 친구 하나가 배신했다. 보은아, 너 진짜 그 여자랑 사귀어. 나한테 말했잖아. 그런데 왜 숨겼어? 보은은 울면서 보라에게 말했다. 미안해. 친구한테만 말했는데. 보라는 화를 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보은은 고개를 숙였다. 둘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보라는 집을 나와 호텔로 갔다. 그곳에서 옛 동료와 만났다. 동료는 말했다. 너 진짜 용감해. 나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했어. 그런데 군대는 아직 멀었어. 보라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보라는 부모님 집을 찾았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가 창문으로 말했다. 너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없어. 보라는 주저앉았다. 그날 밤 보은이 호텔로 찾아왔다. 미안해. 나 없이 못 살아. 보라는 보은을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보라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부모님이 손을 썼다. 보은의 오빠가 찾아와 협박했다. 돈 줄 테니 헤어져. 보라는 거절했다. 고조는 절정에 달했다. SNS에 보라와 보은의 사진이 퍼졌다. 악플 테러가 시작됐다. 집 앞에 난민이 몰렸다. 보라는 보은을 데리고 시골 펜션으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둘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보라는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보은은 대답했다. 아니야. 너 덕분에 내가 진짜 나를 찾았어.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둘은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공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다. 블루이글 김보라 대위님. 예비역 신분 유지합니다. 그리고 LGBT 지원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보라는 눈물을 흘렸다. 보은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기자들은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부모님은 TV를 보며 한숨만 쉬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다. 동료 파일럿들이 지지 선언을 했다. 보은의 부모님도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 천천히 받아들이겠다. 1년 후 보라와 보은은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보라는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복직했다. 보은은 상담사가 됐다. 둘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보라의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다. 보은의 오빠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래도 둘은 행복했다. 어느 날 제주행 비행기를 다시 탔다. 22A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다. 보은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이 우리 인생을 바꿨네.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때론 모든 걸 잃게 하지만 더 큰 걸 준다. 착륙 후 기장이 다시 방송했다. 블루이글 김보라님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다. 보라는 미소 지었다. 진짜 시작이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